안녕하세요. 변액보험 VIP 카페 손창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변액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변액보험을 가입만 한 채 이제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설계사의 권유로 이제 그냥 가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전문 재무 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제 가입을 하셨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적금을 대안으로 찾으시다가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변액 종신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이제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종신보험이 이제 설계사 수당이 이제 굉장히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축을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계사가 이제 현혹되는 그런 말들로 저축인 양 가입을 시킨 경우입니다.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이 주 목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사망 보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는 이제 해지나 민원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현재 이제 적립금이 왜 이런 상태인지, 그리고 사업비를 이 상품이 얼마나 떼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 이제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는 가입을 시킨 설계사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한 본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현재 가지고 계신 변액보험이 신경이 쓰여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이제부터 변액보험에 대해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 고칠덩어리가 됐다고 느끼는 경우는 이제 가입하신 지 이제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금이 이제 못 미치는 그런 적립률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입니다. 물론 이제 펀드 설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비과세 저축 상품들은 선취 사업비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매달 돈을 낼 때마다 사업비를 선취로 떼어가는 게 이제 선취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사업비는 이제 회사마다 그리고 상품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10% 내외의 사업비를 대부분이 띄고 있고, 어떤 상품은 17에서 18%까지 떼는 회사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투입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적립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붙어도 사업비를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이제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비 3만 원 정도를 떼고 펀드에 27만 원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수익률이 다시 10%가 붙어도 내가 낸 30만 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이 단기간에 10% 붙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이 어느 정도 커져야 수익률이 이제 사업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립식이고 선취 사업비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기능이 변액보험에 있는 추가납입 기능이라는 겁니다. 가입 초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기능인데, 적립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축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이제 추가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납입 사업비는 기본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보다 현저하게 이제 저렴한 수준의 이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활용 유무에 따라서 적립률 차이가 이제 굉장히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많이들 하시는 10년 납 기준으로 기본 보험료를 낼 경우에 원금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 7년에서 이제 8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추가납입을 200%까지 활용을 할 경우 3년에서 4년 정도면 이제 원금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보험사에 내는 사업비를 이제 줄여버리기 때문에 굴릴 수 있는 돈이 이제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수년 동안 저희 팀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강조를 한 부분이, 이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추가납입도 모른 채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납입 기능을 이제 알았더라도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보험료가 이제 높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시는데 설계사가 추가 납입을 과연 모르고 그냥 가입을 시켰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예 추가 납입을 언급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설계사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추가 납입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설명은 이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추가 납입을 활용하지 않고 30만 원을 가입한 거와 이제 10만 원을 가입했을 때 설계사 수당은 이제 3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추가 납입 설명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업비 구조 때문에 이제 내 적립금이 이제 적고 가입 당시 추가 납입 설명도 이제 못 들었고 이제 그걸 만회하고자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력이 이제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감액입니다. 감액도 이제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여러 조건에 이제 맞게끔 이제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 이제 남은 납입 기간을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10년 납 기준으로 5년 이상 만약에 납입을 하셨다면 감액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은 과감히 이제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을 한 다음에 그 감액을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금액을 다시 이제 그 상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적립식 상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몸집을 불려야 하는 이제 시간 싸움인데 해지를 한 그 적립금을 이제 다시 추가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시간에 대한 손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액 후 반드시 추가 납입으로 이제 부분 해지환급금을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펀드 설정도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 납입 한도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액을 하고 다시 해지환급금을 넣을 만큼의 추가 납입 한도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 납입이 이제 자유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감액 전 매월 납입 금액만큼 꼭 이제 추가 납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감액 후 사업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초창기 유니버설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을 하더라도 설정된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아서 이제 그 감액을 하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들을 꼭 참고하셔서 콜센터를 통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감액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감액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비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상품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보통 7년째 사업비가 한 번 줄고요. 그리고 10년째 체결 비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부터 이 변액보험은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금은 커지고 그러니까 사업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적립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상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은 장기 비과세 저축이고 또 노후를 또 준비하기 위해 또 연금을 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게 가장 이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맞지 않게 가입을 하셨다면 과감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변액보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펀드 변경 부분인데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12번까지 펀드 변경 기회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1년씩 기준입니다. 펀드 변경이 1년에 이제 한 번인 상품도 있고요. 4번인 상품도 있지만 1년에 12번의 펀드 변경이 가능한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매월 납입하는 납입 비율 펀드 변경하고요. 그리고 쌓여있는 적립금 펀드 변경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 변경 각각 12번씩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비율 펀드 변경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그 당시 기준가로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펀드나 변동성이 적은 펀드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보통의 펀드들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펀드 변경을 자주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은 국내 펀드를 적절히 분산하셔서 매월 납입하는 비율을 이제 세팅해 놓으셔야 합니다.
분산만 잘해 놓아도 10년, 20년 후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 있는 펀드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올라온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투입되는 비율은 평균 매수가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조정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변동 그런 폭이 적은 펀드나 이제 다른 저점 펀드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해 주거나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때 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립금 펀드 변경은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펀드를 매수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구조입니다. 수익을 충분히 이제 낸 펀드를 매도를 한 후에 이제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이제 옮기고 다른 저점 펀드를 이제 매수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이제 계속 가지고 이제 상품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이제 알아서 이 펀드 변경을 해주는 리밸런싱 기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설정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이제 주시는데 기준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 가격의 변동폭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펀드 설정을 이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펀드 변경 이제 반영일이 이제 상품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급락한다고 주식형을 비중을 이제 줄였는데 그게 오히려 바닥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펀드 관리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없으면 쉽게 하시기는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연락처 주시거나 연락처를 이제 저한테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로 이제 카톡을 주시면 펀드 관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장기 상품으로 충분히 좋은 상품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 속을 썩고 있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